안녕하세요. 듣기만 해도 따뜻해지는 온기 라디오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중년의 진정한 자유를 찾은 김정희님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올해로 50이 된 평범한 주부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남부럽지 않게 살아가고 있다고들 하세요. 아이들도 잘 커주었고 남편도 성실한 편이라 크게 부족할 건 없는 인생이지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늘 답답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 시작은 아주 오래전 제가 어린 시절에 겪었던 교통사고 때문입니다.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그 사고로 인해 저희 엄마가 작은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어린 마음에 너무 큰 충격이었고 그 기억이 뇌리에 깊이 남아 저는 결국 운전면허를 따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핑계 아닌 핑계를 대며 살아왔죠. 아이들을 키울 때는 너무 바쁘다 보니 굳이 운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학교 데려다주고 학원 챙기고 집안일에 하루가 다 지나가니 제 생활에는 차가 없어도 괜찮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아이들이 하나둘씩 성장하면서 집을 비우게 되고 남편과 저 단둘이 남는 시간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때부터 조금씩 불편함이 제 마음에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딘가를 가고 싶어도 늘 남편을 의지해야 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바람도 좋으니까 근처 공원이라도 다녀올까? 이렇게 말하면 남편은 늘 피곤하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괜히 심술이 나고 또 괜히 마음이 서러워졌습니다. 어느 날은 갑자기 무작정 바다가 보고 싶었습니다. 마음이 답답해 파도 소리라도 들으면 시원해질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피곤하다며 바다는 무슨 바다냐 하고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속이 꽉 막힌 것처럼 답답했습니다. 또 어느 날은 단풍이 너무 곱게 물든 산을 보았습니다. 근처에 유명한 단풍 명소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남편에게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여보, 올해 단풍은 정말 유난히 곱대. 같이 가서 걸어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남편은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매년 똑같이 드는 단풍인데 그게 뭐가 신기해? 그 말에 저는 입술이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내 마음이 별것 아닌 걸로 치부되는 것 같아 서러움이 몰려왔습니다. 그렇게 서운한 마음들이 하나둘씩 쌓여가던 어느 날, 우연히 유튜브를 보다가 제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는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영상 속에는 저와 비슷한 또래의 중년, 여성 세 분이 작은 스쿠터를 타고 단풍 구경을 떠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바람을 맞으며 달리는 그들의 얼굴은 아이처럼 환하고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손에는 카메라를 들고 웃음을 터뜨리며 스쿠터 위에서 세상 모든 근심을 내려놓은 듯 행복해 보였습니다. 순간 제 마음속에서 작은 불꽃이 피어올랐습니다. 아, 저게 내가 꿈꾸던 자유 아닐까? 저는 얼른 그 영상을 친구들에게 공유했습니다. 친구들은 영상을 보더니 깔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야, 우리도 이번 기회에 원동기 면허 따보자. 재밌겠다. 농담처럼 시작된 대화였지만 제 가슴은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운전대를 잡으면 늘 옛날 사고가 떠올라 겁이 나서 면허를 따지 못했는데 이상하게도 스쿠터라면 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그래, 이번엔 정말 도전해보자. 제가 면허에 도전하겠다고 하자 남편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아니, 운전도 못하는 사람이 오토바이를 탄다고?
그건 더 위험해. 그 목소리에는 걱정과 동시에 못마땅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억울한 마음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가 바다 가자고 해도 단풍 보러 가자고 해도 안 가주잖아. 그러면서 왜 내가 뭘 하려는 건 말리는데? 그렇게 말하고 나니 눈물이 날 것 같아 애써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당신이랑 같이 못 가니까 나 혼자라도 즐기려고 하는 거야. 남편은 여전히 고개를 저었지만 저는 굳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나 무조건 딸 거야. 이번엔 진짜야.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작은 스쿠터를 구해 주말마다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손이 덜덜 떨릴 줄 알았는데 의외로 괜찮았습니다. 오히려 핸들을 잡고 바람을 맞으니 가슴이 두근거리고 웃음이 절로 나왔습니다. 야, 이거 생각보다 재밌다. 친구들과 얼굴을 마주보며 깔깔 웃던 그 순간 마치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 신기하고 짜릿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무서워했던 건 스쿠터가 아니라 옛 기억에 매여있던 내 마음이었다는 걸요. 주말이면 초등학교 운동장이나 한적한 공원에서 연습을 했습니다. 한 번, 두 번 탈수록 자신감이 붙었고 두려움은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집에 돌아올 때마다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는지 아이들이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 보여? 그 말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요즘 새로운 걸 배우거든. 아이들의 눈빛이 호기심으로 반짝거렸습니다. 그렇게 2달 정도 연습을 이어갔습니다. 비 오는 날을 제외하고는 주말마다 빠짐없이 친구들과 모였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원을 그리며 돌고 브레이크를 잡는 법을 익혔습니다. 점점 속도를 높여보고 언덕길도 올라가 보면서 자신감을 키웠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실수를 웃으며 넘기고 또 서로를 격려해 주었습니다. 괜찮아.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어. 그 한마디에 마음이 따뜻해지고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원동기 면허 시험 날이 다가왔습니다. 손에 땀이 차도록 긴장했지만 놀랍게도 저는 침착하게 시험을 마쳤습니다. 시험관이 합격 도장을 찍어주던 순간 저는 속으로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내가 해냈다. 그날 저녁 저는 친구들과 삼겹살집에 모여 축하 파티를 했습니다. 소주잔을 부딪히며 우리는 서로의 도전을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영상 속에서 보았던 그 예쁜 핑크색 스쿠터를 직접 구입했습니다. 햇살 아래 반짝이는 스쿠터를 바라보는데 가슴이 설레어 뛰었습니다. 이게 내 자유의 날개구나.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스쿠터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제 나도 내 힘으로 가고 싶은 곳을 갈 거야. 남편은 여전히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곧 다가올 가을, 저는 친구들과 첫 단풍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가장 안전한 길을 찾아 지도를 몇 번이고 펼쳤습니다. 휴게소와 화장실 위치까지 꼼꼼히 체크하며 철저히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다리던 날이 찾아왔습니다. 맑은 하늘 아래 스쿠터 시동을 걸며 저는 속으로 외쳤습니다. 이제 진짜 나의 여행이 시작되는 거야. 첫 단풍 여행은 제 인생에서 절대 잊지 못할 순간이었습니다. 스쿠터를 타고 도로 위를 달리는데 바람이 얼굴을 스치며 지나갔습니다. 머릿속이 온통 맑아지고 마음속에 쌓였던 답답함이 한순간에 풀려나갔습니다. 옆에서 친구들이 손을 흔들며
웃는 모습을 보니 저절로 미소가 번졌습니다. 도로 양옆으로 붉고 노란 단풍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햇빛이 비칠 때마다 반짝거리는 그 색깔들이 마치 축제처럼 눈부셨습니다. 스쿠터 위에 앉아 있으면서도 저는 마치 새처럼 하늘을 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아, 이게 진짜 자유구나. 도착한 단풍 명소에서는 서로 사진을 찍어주며 깔깔 웃었습니다. 등산객들이 신기하다는 듯 우리를 바라봤지만 그 시선조차 즐거웠습니다. 누군가는 속으로 애엄마들이 무슨 스쿠터냐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남의 시선이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두 손으로 제 두 발로 원하는 곳에 온 거니까요. 그 성취감과 행복감은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남편은 잔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너무 자주 나가는 거 아니냐, 위험하지 않겠냐. 하지만 저는 이제 콧방귀도 뀌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아이들은 달랐습니다. 엄마, 요즘 진짜 행복해 보여? 그 말에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이들은 제게 안전장비를 선물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하고 싶은 거 계속하되 꼭 안전하게 해. 그날 저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그래, 나 이제 눈치 보지 않고 내 인생을 즐길 거야. 핑크빛 스쿠터는 지금도 저를 어디든 데려다 줍니다. 혹시라도 이 방송을 듣는 엄마들 중 망설이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꼭 말하고 싶습니다. 남들 눈치 보지 말고 당신이 하고 싶은 걸 도전하세요.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요. 저처럼 새로운 날개를 달고 자유롭게 바람을 가르며 웃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